그날 저녁 김치국 냄새가 복도에 퍼지자 위층에 있던 이 씨는 심장이 유난히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 한 끼 때문에 외로운 그의 삶은 조금씩 변해갔다. 하지만 그 말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줄은 몰랐다. 소박한 식사에서 피어난 사랑은 어디로 갈까? 작은 부엌에서 시작된 사랑, 위층 이웃과 요리 잘하는 집주인 이야기에 함께하세요.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 그늘진 고목들 사이에 작은 2층 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의 옛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택으로 누군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윤이 나는 나무 계단이 있었다. 집은 현대적이거나 호사스럽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1층에는 한 씨라는 중년 여성이 집주인으로 살고 있었다. 2층에는 50대 최 씨라는 남자가 방을 빌려 살았는데 그는 마치 바깥 세상과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조용히 혼자 살았다. 최 씨는 지난 겨울 초겨울에 이곳으로 이사했다. 이사 온 날은 눈이 살짝 내리고 있었다. 대문 앞에 주차된 작은 트럭은 아무 말 없이 짐을 하나하나 싣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시선은 멍했다. 마치 잠시 머물렀을 뿐이고 누구와도 교류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한 여사는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계속 옮겼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삶은 아침 저녁으로 정중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만 이어졌다. 최 씨는 일찍 은퇴한 직장인이었다. 집안의 불화로 그는 남은 인생을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조용히 보낼 곳을 찾아 옛집을 떠났다. 그는 이 집의 2층을 택했다. 집값이 싸고 조용하며 시내와도 가깝기 때문이었다. 작은 방에는 침대 하나, 식탁 하나, 책꽂이 몇 개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한 후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려 먹었다. 보통 국수 한 봉지나 김치밥이었다. 삶은 반복적이었고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한편 1층에서 한 여사의 삶은 정반대였다. 그녀는 열정적이었고 이웃을 만날 때마다 항상 미소를 지었다. 부엌은 항상 불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오후에 한 씨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벌써 배가 꼬르륵거린다고 말했다. 매콤한 김치국, 향긋한 불고기, 바삭하게 튀긴 양파 냄새가 부엌 창문에서 끊임없이 풍겨와 작은 골목길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산과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한 씨네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외동딸이 결혼하여 부산으로 이사 온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처음에는 이 넓은 집이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외로움에 휩싸이는 대신 그녀는 요리하는 길을 택했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 주말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이웃과 나누곤 했다. 그녀의 친절함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게 했다. 초봄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늦게 퇴근하여 계단을 오르자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밀려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맡아보지 못했던 전통 음식, 무찌개 냄새였다. 그 향기에 그는 계단 한가운데 멈춰섰다. 마치 어린 시절 숯불 난로 옆에 앉아 어머니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떠주기를 기다리던 그 시절로 마음이 끌리는 듯했다. 언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몇 분 동안 가만히 서서 코를 깊이 킁킁거리며 눈을 살짝 감았다. 부엌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바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이 만든 요리의 향기가 위층 이웃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였다. 다음 날 최 씨가 이른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자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불렀다. 최 씨, 오늘 아침에 국을 많이 끓였는데 한 그릇 드시겠어요? 그는 조금 놀랐다.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한 지 오랜만이었다. 그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자연스러운 목소리에 망설였다. 마침내 그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한 아주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떠서 작은 쟁반에 조심스럽게 담아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가 식탁에 앉자 익숙한 향이 다시 퍼져나와 그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리고 곧 그릇은 비워졌다. 이렇게 가족 같은 식사를 한 건 오랜만이었다. 그날부터 한 아주머니는 요리를 많이 할 때마다 그를 함께 먹으러 오라고 초대했다. 처음에는 수줍어서 그저 조용히 앉아 식사를 했다. 하지만 점차 1층 주방의 따뜻한 분위기가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 한 아주머니가 들려주는 일상 이야기와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오래전 잃어버렸던 삶의 작은 선율 같았다. 한 아주머니는 또한 최 씨가 차가워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사실은 매우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가 끝날 때마다 그는 항상 접시와 젓가락을 씻고 말려 정돈했다. 한 번은 공원에서 꺾어온 야생화 꽃다발을 어설프게 내려주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조금 당황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따뜻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세입자 집주인에서 둘은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누는 두 사람이 되었다. 1층 부엌은 이미 따뜻했는데 이제는 더 따뜻해졌다. 동네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고 가끔씩 가볍게 놀리기도 했다. 너희 둘은 항상 이렇게 같이 밥을 먹어. 마치 이렇게 작은 가족인데. 한 여사는 그저 미소를 지었고 최 씨는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봄날은 그렇게 고즈넉하게 흘러갔다. 아침에는 여전히 동네를 거닐었고 저녁에는 부엌에서 풍겨오는 향기를 자주 맡으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부엌 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은 뭘 요리해? 한 여사는 냄비를 계속 저으면서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다. 매콤한 김치국, 매운 거 참을 수 있어?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 매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아요, 앉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그렇게 저녁은 더 이상 춥지 않았고 2층 TV의 단조로운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이야기 소리, 국자국 따르는 소리,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퍼지는 향기와 어우러졌다. 특별했던 것은 최 씨가 누군가를 먼저 저녁 식사에 초대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한 씨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아마도 그녀가 그에게 부담을 주지도 그의 과거를 캐묻지도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그저 음식을 나눠주었고 그는 진심 어린 존재감으로 응답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연결이었다. 누구나 마음속에 조용한 구석이 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추억을 간직하는 공간. 최 씨에게 그 조용한 구석은 잃어버린 가족의 식사, 부엌으로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한겨울에 느껴지는 따뜻한 국 냄새였다. 그리고 지금 한 씨의 1층 부엌에서 그 추억들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되살아나는 듯. 1층 부엌에서 몇 주 동안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 최 씨와 한 씨의 분위기가 너무 익숙해져서 최 씨는 부엌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최 씨가 무엇을 요리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걷는 습관을 유지했지만 저녁에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계단을 올라오는 그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혼자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냄비에 한 그릇을 더 넣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막 계단을 내려오자 한 씨가 소리쳤습니다. 오늘 인삼닭찜을 만들었는데 드실 수 있나요? 인삼닭찜 제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건가요? 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대로 드셔보세요. 그 식사는 평소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손수 담근 김치와 반찬 몇 접시,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 한 냄비를 식탁 가운데에 정성껏 차려놓았다. 인삼향과 진한 닭고기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다. 최 씨가 자리에 앉자 한 아주머니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조심스럽게 떠서 건네주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 먹을 땐 뜨거운 국물을 마셔야지. 이게 정답이야. 최 씨는 그의 말을 듣고 가볍게 후후 불을 뿜으며 한 모금 마셨다. 국물의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목을 따스하게 녹였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맛있어요. 뭘 만들어 먹어도 식당 음식 못지않게 맛있어요. 이거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 배웠어요. 요리는 레시피가 아니라 마음껏 하는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영화 같군요. 좋은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식기 전에 먹어.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릇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국자로 국물을 따르는 소리, 나지막한 대화 소리, 이 모든 것이 고요한 선율처럼 어우러졌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식사는 단순히 나눠 먹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한 여사는 점차 최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최 씨가 꽤 서툴렀다. 채소를 균등하지 않게 썰고 양념을 너무 많이 바르고 심지어 김치 냄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한 여사는 큰 소리로 웃었다. 여보, 남자들이 요리하면 부엌이 어지러워진다고 하던데 맞는 말 같아요. 그럼 사고 안 나게 앉아서 먹을게요. 안 돼. 요리하면 배워야지. 내일은 바삭한 파전 튀기는 법을 알려줄게. 그날 저녁 집 1층은 갑자기 즉흥 요리 교실로 변했다. 한 여사는 엄한 선생님 역할을, 최 씨는 어설픈 학생이지만 매우 성실했다. 어느 날 최 씨는 삽으로 양파전을 뒤집으려다 너무 서툴러서 냄비에서 떨어져 나갔다. 한 여사는 웃음이 터져 테이블을 붙잡고 있어야 했다. 선생님, 양파전이 피자처럼 잘 안 튀겨지는데 좀만 참으세요. 저한테도 튀기라는 말씀이시군요. 최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하지만 바로 이 작은 순간들이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던 최 씨는 더 이상 매일 밤 2층 방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화 몇 가지를 들려주고 이른 아침 긴 산책을 했던 일화도 들려주고 심지어 가끔은 한 여사를 놀라게 하는 농담도 했다. 어느 날 요리하던 중 한 부인이 물었다. 최 씨, 왜 결혼을 일찍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사실 저는 약혼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는 결혼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한 부인은 잠시 침묵했다. 최 씨의 눈은 슬픈 기색이 아니라 깊고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마치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말했다. 알겠어요. 누구나 마음속에 사연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요리를 한번 드셔보시고 충분히 맛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녀의 다정한 말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했다. 어떤 판단도 동정도 없이 오직 이해만 해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 사이에 특별한 신뢰가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비 오는 어느 날 저녁, 또 다른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그날 폭우가 쏟아지고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왔다. 최 씨는 책을 읽던 중 부엌에서 갑자기 한 씨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맙소사! 그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한 씨를 보았다. 막힌 배수구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다. 물이 바닥으로 역류하고 있었고 한 씨는 슬리퍼를 신고 앞뒤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하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 씨와 함께 안으로 뛰어들어 누수를 막으려고 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중년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소리치며 애를 쓰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양동이 내놔. 어떤 양동이? 큰 양동이. 이 양동이? 아니, 저 양동이? 맙소사, 제대로 말해. 거의 1시간 동안 애를 쓴 끝에 마침내 누수를 막고 바닥을 청소했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흠뻑 젖었지만 장난을 치고 나온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한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행복한 건 오랜만이에요. 최 씨도 웃었다. 그냥 피곤해요. 가식은 그만해. 따뜻해도 크게 웃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거리가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세입자와 집주인이 아니라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또한 이때 최 씨는 솔선수범하여 은혜를 갚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아침 한 씨 부인이 아직 잠든 사이에 그는 조용히 시장에 가서 생선과 채소를 샀다. 그는 며칠 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직접 저녁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물론 요리 실력이 부족한 그는 오후 내내 서툴렀다. 2층에서 풍겨오는 타는 냄새에 한 씨 부인은 호기심에 뛰어 올라갔지만 최 씨는 끓는 국 한 그릇 앞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뭐 하는 거야? 제가 저녁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어요. 2층에 불이 난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다정한 도움으로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식사를 마쳤다.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한 여사가 말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실 줄은 몰랐네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뭔가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상한 감정이었다. 그날부터 식사는 더 이상 남이 요리하고 남이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함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 주말 아침이면 함께 장에 가고 요리가 실패하면 크게 웃고 요리가 성공하면 자랑스러워했다. 조용했던 동네는 갑자기 작은 집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더욱 활기를 띠었다. 주변 이웃들도 놀리기 시작했다. 둘이 같이 식당 차릴 계획이세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너무 잘 어울려. 한 여사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최 씨는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엌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따스한 감정이 조금씩 피어올랐다. 너무 밝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았던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만큼 따뜻한 감정이었다. 그날 저녁,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얇은 장막처럼 빗방울이 떨어졌다. 복도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계단 위로 쏟아져 내리며 비에 젖은 우산을 움켜쥐고 고해심 씨 집 문 앞에 선 이웃 이 씨의 실루엣을 비추었다. 그의 마음은 예상치 못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아래층 부엌에서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 계단 틈으로 스며드는 김치국 냄새, 심지어 식탁에 그를 맞이하는 그녀의 부드러운 웃음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듯했다. 고해심 씨는 갑자기 문을 조용히 닫고 평소처럼 저녁 초대를 하지 않았다. 문 앞에 걸린 오늘은 식사 없음, 오늘 저녁 없음이라는 팻말에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식사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공허함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다. 며칠 전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대화 중에 그가 실수로 고해심 부인을 침묵하게 만드는 말을 꺼냈다. 부인이 갓 지은 갈비탕을 신나게 보여주자 이 씨는 농담조로 누가 너랑 결혼하면 살이 확 찐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그 말은 평소처럼 가벼운 놀림거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부인의 눈이 갑자기 내려앉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원래는 밝았던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차분해졌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그날 식사는 평소보다 일찍 끝났다. 이 씨는 왜 마음이 무거운지 알 수 없어 텅 빈 위층으로 돌아갔다. 그 후 며칠 동안 분위기는 이상해졌다. 고해심 부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남은 음식을 내놓지 않았고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도 않았다. 음식 냄새로 북적였던 복도에는 이제 퀴퀴한 빗소리와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 씨는 문득 그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난로 위로 몸을 숙인 그녀의 모습, 시장에서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낄낄거리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음식을 내놓기 전 앞치마에 손을 꼼꼼하게 닦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기억들이 밀려와 밤새도록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다음 날 그는 그녀의 집에 가기로 했다.
수십 년 만에 누구에게도 사주지 않은 작은 꽃다발을 준비했다. 손바닥에 땀이 맺힌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고혜신 부인이 문을 살짝 열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였다. 이 씨는 어색하게 꽃다발을 내밀었다. 그날 제가 좀 농담을 많이 했나 봐요. 죄송해요. 정말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청년처럼 떨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문을 활짝 열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초대했지만 저녁 식사 자리는 아니었다. 부엌은 깔끔하고 깨끗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나 프라이팬도 향기로운 냄새도 공기 중에 퍼지지 않았다. 텅 빈 공기는 그에게 멀어진 거리를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그날 저녁 이 씨는 방으로 돌아와 작은 식탁에 홀로 앉아 지난번에 남겨진 김치 접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매일 밤 그가 기대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져다주는 온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그의 외로운 삶 속 정적을 채워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자 그는 마치 값진 무언가를 잃은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같은 시각 고혜신 부인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슬픈 얼굴에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그날 이 씨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외모와 생활 방식에 대한 반농담 반 진담 반의 말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그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아팠다.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를 다른 위치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 이상 위층 이웃이 아닌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친구로. 그래서 겉보기에 해롭지 않아 보이는 그 말들이 감히 마주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베란다에서 빨래를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황급히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이 씨가 바닥에 쏟아진 두부국 냄비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씨가 평소에 만들어주던 요리를 해보려고 했지만 양념통을 열려고 하다가 불을 끄는 것을 깜빡했다. 타는 냄새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도왔다. 그는 가만히 앉아 이 씨가 분주하게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부끄러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가 일을 마치고 일어나 나가려고 하고 했을 때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더 이상 나를 피하지 마. 난 네가 정말 좋아. 밥 때문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때문에.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바깥에서 들리는 빗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조용한 부엌에는 두 사람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는 소리만 남았다. 고혜심 씨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아당기며 눈물을 글썽였다. 글쎄, 무서워.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누군가를 내 삶에 들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잊어버렸어. 이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려 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도. 하지만 우리 둘 다 무서워한다면 다시는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참았던 눈물이 오랫동안 억눌렀던 고통이 쏟아져 나왔다. 오랜 세월 외로움 속에 살아온 그녀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단단한 껍질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의 진심 어린 눈앞에서 그 껍질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쏟아진 국그릇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갑자기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힘겨웠던 나날들을 보낸 후 터져나온 안도감이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 가벼운 식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희망을 함께 나누는 순간들이었다. 절정은 극적인 고백이 아니라 오랜 침묵 끝에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밤이 되자 고혜심 씨 집 부엌 등이 다시 환하게 밝아지며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치국 냄새가 다시 복도에 퍼져나갔다. 마치 그들의 마음속 빈틈이 진심과 소박함, 따뜻함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듯했다. 함께 난 어느 이른 겨울 아침, 창밖 마른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어 고해심 씨의 현관에 얇은 담요처럼 내려앉았다. 공기는 쌀쌀했지만 1층 부엌은 유난히 따뜻했다. 된장국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칼과 도마 소리는 익숙한 멜로디처럼 리드미컬하게 어우러졌다. 이 씨는 이 씨가 방금 사온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베이지색 앞치마에는 우리의 식탁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마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아이처럼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고해심 씨는 그의 옆에 서서 파를 고르게 썰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썰지 마세요. 이렇게 썰면 요리하고 나면 냄새가 없어질 거예요. 그녀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고 안내했다. 이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누가 우리 셰프에게 그렇게 까다롭게 굴라고 했나요? 그날 저녁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은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된 듯했다. 더 이상 어색함도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거리감도 없었다. 대신 오랫동안 알고 지낸 두 친구처럼 자연스럽고 친밀한 사이가 이어졌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이른 아침 시장에 가서 어떤 두부를 사야 할지, 김치를 어떻게 싸야 할지, 맵지만 너무 맵지 않게 싸야 할지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점차 서로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주변 이웃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시장의 아줌마들은 종종 너희들 결혼 안 하면 천생연분 커플이 없어져 라고 놀렸다. 고해심 씨는 종종 얼굴을 붉히며 가볍게 꾸짖었고 이 씨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없이 반대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에게는 어떤 직함도 필요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래층에서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그들은 익숙한 이웃들을 초대하기 위해 함께 작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전통 음식인 소고기 뼈탕, 3일 묵은 김치, 바삭하게 튀긴 해물전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 씨는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직접 꺾은 야생화 꽃병으로 장식했습니다. 작은 집은 마치 가족 잔치처럼 웃음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음식을 칭찬하자 고해심 씨는 그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냈어라고 말하는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부엌의 불처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을 배웅한 후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씨는 그녀에게 막걸리를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널 만난 이후로 삶에 다시 맛이 생긴 것 같아.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이 온 후로 부엌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깊은 애정이 가득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소박한 삶을 유지했다. 아침에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을 함께 먹고 가끔은 위층에 올라가 차를 마시며 빗속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 씨가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 그녀는 양파죽을 끓여서 위층으로 가져가 그를 쉬게 했다. 고해심 부인이 무릎이 아플 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녀를 한 걸음씩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점차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었다. 낭만적인 약속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와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였다. 첫눈이 내리던 날, 이 씨와 고해심 부인은 난로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밖은 마당에 눈이 덮여 있었지만 안은 봄처럼 화창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어색함 없이 그의 어깨에 가볍게 기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담요로 살며시 덮어주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들이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했다.
혈연이나 서류가 아니라 이제 함께 뛰는 두 외로운 마음의 유대감으로. 몇 달 후 그 작은 아파트 단지는 갑자기 동네에서 그곳에는 모두를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상하부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외로운 이웃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에서 작지만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저마다 사연과 상처를 품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차려준 식탁에 둘러앉으면 마치 겨울난로의 온기처럼 모두가 치유의 기운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난로가 꺼지자 희미한 불빛이 나란히 앉은 두 노인에게 비쳤다. 이 씨는 부드럽게 말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매일 밤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 있고 싶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그렇게 하죠. 매일 한 끼, 한 이야기.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야기는 큰 고백도 호화로운 결혼식도 없이 끝났다. 몇 달 동안 계단에서 만나 마침내 마음을 열고 함께 식사를 하고 차가웠던 마음을 함께 데우는 외로운 두 사람. 그들의 삶은 느리고 단순했지만 마치 겨울날 작은 부엌에 퍼지는 따뜻한 국 냄새처럼 치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속한 식사에서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다. 호칭도 필요 없고 소음도 필요 없었다. 매일 아침 아래층에서 울리는 칼과 도마 소리 그리고 발소리만이 가득했다. 익숙한 목소리가 위층에서 울려 퍼졌다. 따뜻하고 충만한 삶, 부드러우면서도 심오한 삶. 마치 따뜻한 주방 조명과 살짝 매콤한 김치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늙었지만 행복한 미소로 끝나는 한국 드라마 같았다.